100% 자신하시나요? 몇 퍼센트? 이 영상만 딱 보시면 제가 4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4가지만 하시면 100% 보장. 아우, 네. 아, 예. 100% 보장. 예. 자, 4가지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예. 4가지.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매일같이 지겹게 작년 하반기 때부터 빵빵빵 터지고 있는 게 뭐죠? 정말 지겨울 정도로 기사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전세를 맞춰야 되는데 예전보다 이 세입자분들이 너무나 의심이 많아지고 힘들죠. 예, 난 정말 선량한 사람인데 정말요? 그리고 월세 수요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맞추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전세 사기가 왜 일어나죠? 전세 사기, 빌라 왕들 이런 놈들 진짜 아우 이런 놈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뭐 신축이든 뭐 구축이든 일단 매매가가 뭐 2억이라고 정해볼게요. 2억인데 전세를 2억 5천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매매가보다 훨씬 높게. 예. 그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전세 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업자, 바지 사장들, 작업해주는 윗대가리, 나쁜 놈들 몇 명들이 이렇게 딱 조직화가 돼서 이 전세 사기에 가담이 돼서 그 한 명을 둘러싸는 거죠. 그 한 명은 누구? 전세 사기의 피해자, 전세 세입자, 임차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오직 답답하고요. 화가 나가지고 전세 앞으로 사실 분들, 특히나 아파트 말고 빌라나 오피스텔, 20대, 30대 분들이 많아요. 사회초년생들. 그래서 꼭 한번 이거 꼭 듣고 전세를 알아보시면 퍼센트 가깝게 예방이 가능합니다. 뭐 인터넷상에 떠도는 거, 뭐 이런 거 전세 사기 100% 예방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다 봤거든요. 보증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험도 이제 처음에 이제 가입하기가 힘들고, 근데 뭐 어떤 경우는 뭐 또 가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중에서 약 한 20% 정도는 또 보증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 대다수가 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 경우가 많지만 빌라왕 피해자가 되는 순간 보증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반환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걸 좀 까다롭게 반환을 해줍니다. 일단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면 까다롭게 집주인이 연락이 돼야만이 그 보증보험 반환이 효력 발생이 되는 거죠. 뭐 연락이 됩니까? 안 되죠. 연락이 안 되죠. 거기에 대한 그 제도는 좀 이렇게 보완이 되고 있나요? 요즘에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특히 우리 그 누구시죠? 국토부 장관님 그분께서 적극적인 수정 보완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럼 일단 보증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이제 계약하는 당시에 아무리 내가 잘 살펴본들 이 이후에 명의가 변경됐을 때 이때는 제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전세 사기를 100%는 아니더라도 100% 자신하시나요? 몇 퍼센트? 이 영상만 딱 보시면 제가 4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4가지만 하시면 100% 보장. 아우, 네. 100% 보장. 자, 4가지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4가지. 제가 이제 항상 현장에서 죽을 만큼 뛰다 보니까 이 빌라왕들 종종 본 적도 있고요. 그다음 들은 적도 많고, 그다음에 제가 실제로 계약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는지 이 접근 방식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만 꼭 지켜주시면 전세 사기 피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내가 안 될 수 있는 확률 99% 아니라 100%입니다. 일단 보통 전세 사기가 어떤 부동산이 많이 일어나죠? 빌라. 빌라왕. 예. 그러니까 빌라왕. 예. 특히 빌라 중에서도 신축 빌라. 예. 그리고 신축 오피스텔. 이렇게 2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감정가, 매매가가 확실하게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가를 높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적인 약점을 통해서 빌라왕들이 우후죽순 전국구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축 오피스텔, 신축 빌라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이 2가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누구죠? 보통 대다수 사회초년생들. 예, 사회초년생들. 신축 20대, 좋아하시니까. 30대, 40대만 넘어가잖아요. 신축 말고 구축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의견이요. 20대, 30대 분들은 사회초년생 분들이 꼭 그냥 내부가 너무나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신축 오피스, 신축 빌라에만 이렇게 꽂히셔가지고. 저 다음 달에 신축 오피스텔로. 그렇습니까? 6월 말에. 혹시 전세 사기 피해자? 월세. 월세. 첫 번째는 신축 빌라 오피스텔 들어가지 마세요. 모두에게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100% 피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신축 빌라, 신축 오피스텔은 피하자. 왜 그거를 자꾸 집착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려고 하시는지. 전세로 들어가면 결국에 보통 평균 거주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4년? 맞습니다. 왜? 보통 4년 살고 다 이사 나가요. 또 짧으면 2년 동안 살다가 또 이사 갑니다. 그쵸. 근데 그 2년, 4년 살려고 그런 리스크를 부담한다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냥 걸으세요. 신축 오피, 신축 빌라. 걸러라. No.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매번 가장 핵심적인 비법을 알려드리는 게 뭡니까? 아파트 가격 분석이죠. 이걸 하라고요? 매매할 때도 가격 분석. 그래서 새로 들어갈 때도 전세가율이 낮은 거? 가격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격 분석을 해야 되냐면 좀 다르죠. 매매 가격 분석은 뭐냐면 일단 그 빌라가 어느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지. 근데 빌라 시세는 잘 안 나오잖아요. 예, 잘 안 나오는데 네. 그 주변에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그 주변 일대 비슷한 평수, 연식을 고려해서 비교해보면 대략적인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를 살펴봤더니 3억이에요. 근데 내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전세가가 3억 5천이었다. 이거 되게 일반적이고 네. 비일비재한데. 이거 진짜 많아요. 그럼 피해야죠. 예. 네. 그러면 당하는 겁니다. 근데 100%. 3억 5천 정도면 이제 뭐 테라스도 있고 방도 3개고 풀옵션이고 이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 매매가가 3억인데 A라고 하면서 그냥 들어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쵸. 근데 보통 피해자분들이 매매가가 얼마인지 모르고 이게 그냥 3억 5천에 막 테라스 있고 내부 신축이고 웬만한 아파트보다 더 좋으니까 그냥 뿅 가는 거예요. 알아보지 않는 거죠. 네. 네, 사실은. 왜? 알아보는 게 전세 사기의 가해자 중에 한 명. 부동산에서 이제 옆에서 너무 좋다. 영업이 들어가는 안전하다. 그래서 그 피해자는 누구한테 물어본다? 빌라의 매매가는 어느 정도냐? 그 누구한테 물어봐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죠. 그게 한 팬데? 다 한 팬데. 그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난 그러니까 알아봤는데 결국에 잘못 알아본 거죠. 물론 모든 부동산이 이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특정. 우리가 100% 방지하려면 이제 매매가 형성된 걸 우리가 가격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통해서 해야 된다? 네이버 부동산.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매매가가 3억이에요. 그럼 전세가는 한 어느 정도가 안전할까요? 보통은 60, 70% 돼야 맞아요. 공경매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그것도 뭐 100% 보장받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냥 가장 안전한 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60%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3억일 경우 1억 8천 대략 안전하지 뭐 않을까? 2억 이하 신축인데 근데 2억 정도에 없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리고 다시 첫 번째로 들어가서 신축 빌라 오피스텔은 피하세요. 100% 예방하고 싶으면. 어떤 또 실수를 하느냐 이런 또 60%라는 그런 기준이 없이 또 보면은 매매가 3억이네? 괜찮네. 2억 5천이니까. 아니면 괜찮아. 2억 뭐 9천, 8천, 9천. 그렇게 되면 이제 경매 넘어갔을 때 이제 한 번만 유찰이 돼버리면은 그렇죠. 내 돈은 이미 그리고 거의... 나중에 경매 안 넘어간다고 해도 전세를 2년, 4년 살고 이사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2억 8, 9천에 다시 맞출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전세 사기 100% 피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두 번째, 그럼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있죠. 몇 가지 준비하셨다고요? 네 가지. 좀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그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라. 뭘 보면 되죠? 간단하게. 이 집주인이 근저당이 걸려 있는지, 그러면 얼마가 있는지, 정말 급하고 위험한 경우에는 가압류까지도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걸려 있으면 그래도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이 하나요? 원래 안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또 그 한 패 누구예요? 부동산 사장. 그렇죠. 그 99%가 다 착하신데 그 1% 부동산이 거기에 한패가 돼서 가압류 괜찮다. 이거 풀어진다. 집주인 돈 많다. 사업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신분이 확실하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렇게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이 정도는 있는 거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뭐 이 장소에서 내가 20년째 부동산 하는데 내가 학생 가지고 이렇게 내가 뭐 장난쳐서 내가 얻는 게 뭐가 있어. 뭐 내가 그 전세 계약서 내가 어차피 나 복비 나오는 거 퍼센트 다 고시돼 있는 거고 속일 이유가 없지. 그렇죠, 사장님. 라고 하고 나는 폐업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네? 잘 알죠? 가압류, 근저당 걸려 있다. 그게 뭐 좋든 안 좋든 뭐 적든 말든 뭐 집주인이 뭐 사업을 하든 말든 뭐 신분이 확실하든 다른 다 필요 담보가 없어요. 있든 그냥. 말든 그냥 피해라. 들어가지 마. 100% 피하려면 걸러야 됩니다. 꼭 왜 그걸 굳이 저한테 또 물어보세요. 근저당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 요거 괜찮을까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물어보지 마. 네. 자. 4가지 준비하셨잖아요. 마지막 또 있어요? 마지막 히든 카드. 이거는 진짜 어디서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네, 들어오세요. 마지막 히든 카드 네 번째. 솔직히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거의 뭐 전세 사기에 많은 것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뭔데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지피지기. 제가 그래서 네이버 카페를 지피지기로 지었습니다. 뭐 여기까지? 지피지기 백전백승 그 말이 있듯이 일단 빌라왕의 특징을 알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왕은 보통 뭐 한두 채로 빌라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기 쳐도 재미가 없거든. 몇백억은 돼야 되니까. 최소 100채 이상. 뭐 200채, 그 다음에 1000채, 2000채 이 정도는 돼야 빌라왕들이
한번 해먹고 해외로 튀기가 좋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어디서 발현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죠.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네. 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 빌라왕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실제 특징. 네. 절대로 전세 계약할 때 현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빌라왕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천채인데. 그러면 다른 거 조건 다 확인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빌라 오피스텔 신축 피했어요. 또 매매가 분석도 잘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등기부등본도 다 피했어요. 가압류 근저당 조금만 잡혀 있어도 다 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서 작성하는 그날 이분이 안 나와요. 혹은 위임을 해요. 그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이걸 취소할 수 있죠? 빌라왕들이 보통 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이렇게 다 맡겨서 어디다 맡긴다? 부동산에 맡겨. 그러니까 부동산이 거의 한패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 달콤한 말에 뭐 형, 오빠, 동생, 뭐 이모, 엄마 약간 이런 멘트나 영어 멘트 나오면 조금 걱정해야 된다. 너무 나를 처음 만났는데 너무 살갑게 대해준다. 그럼 약간 경계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약간 좀 의심하면서 그렇게 멘트를 던지는 거죠. 그분 실제로 계약날 오시는 거 맞나요? 아니면 위임? 아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세 번째까지 다 했는데 이제 전세 계약 당일날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의심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좀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지만 제 철칙은 뭐냐면요. 전세 계약할 때 현장에 항상 아무리 바빠도 무조건 나갑니다. 한 번도 위임한 적이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빌라왕?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하면 99건은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현장에 무조건 갑니다. 그 세입자를 한번 보기 위해서 안전한 거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나타날 수가 없죠. 천체가 계약되는데 자기께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운이 좋아서 내 계약된 나타났다.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니죠. 빌라왕은 1, 2, 3에서 다 걸러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진짜 최종 확인. 이때 안 나오면 그 의심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냥 내가 모르고 뛰었다. 그리고 그냥 난 아무것도 잘 모르겠다.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그냥 뭐 매매가 뭐 전세가 뭐 이런 비율 뭐 이런 조사도 못 하겠고 그냥 현장 갔는데 빌라왕 집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그럼 그냥 무조건 그냥 도망가라는 겁니다. 계약금의 일부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계약 성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보통 가계약할 때는 집주인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거니까 가계약금 걸지 말고 집주인이 나오면 그때 계약서를 작성해라.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말 확실하게 다 필터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예방이 가능하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그냥 다 머릿속에 입력하셔가지고 앞으로 전세 구하시는 분들 단 한 명도 전세 사기 없는 그날까지 영상이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뭐 전세 사기 아니면은 뭐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뭐 분쟁 뭐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겪어보지 못한 거 알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자세하게 답변을 다 드리면서 크고 작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